곡선 객체 그리기 2라고 제가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를 가져왔고요. 여기에는 폴리선 편집, P 에디트라고 폴리라인 에디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 폴리선 편집의 약자 생략어는 PE가 되겠어요. PE 엔터 치시면 폴리선 편집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렉탱글 엔터를 치시면 직사각형 명령어를 수행시킬 수 있고,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죠.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이냐고도 쓰고요. 네, 이런 다각형이 원에 내접했는지 외접했는지 등을 옵션을 이용해서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도넛은 이렇게 생긴 게 도넛이죠. 도넛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에서 도넛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처음에 도넛을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공학 기초 설계나 이런 거 가르칠 때 보면 도넛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도넛이 이 속에 안과 소가 되게 많이 들어 있었는데 도넛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튀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기름에 튀기는데 가운데 부분이 유독 익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발명의 기법 중에 하나도 도넛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캐드 기초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발명이나 창의, 도면 설계 같은 것들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도넛에 대한 아이디어도 잠깐 말씀드리면, 창작 과정 중 창의 설계 과정 중에 스캠퍼라는 거가 있는데, SCAMPER 스캠퍼가 S가 subscribe, 캠퍼의 C가 스캠퍼. 지금 갑자기 또 언론 하니까 생각해. 서브스크라이브는 재질을 대체하기. C는 커트, 자르기. A는 어댑트, 적용하기. M은 magnify, modify 또는 minimize, 이거의 약자고요. P는 put to use in another use. put, 그러니까 대체하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put to things with another use, 그런 거의 약자고요. 스캠퍼 E는 eliminate, 제거하기. 이 도너스가 제거하기의 창의 아이디어 도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유독 잘 안 익으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잘 익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더 튀기면 이 겉에 부분이 타서 이러한 도넛을 만드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이 골고루 도넛가 잘 튀겨졌다는 그런 것에서 유리한 게 이 엘리미네이트, 제거하기를 이용한 도넛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은 remove, eliminate가 있죠. R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스캠퍼를 이용해서 할 때도 이 도넛가 나오죠. 도넛 명령을 어떻게 주는지를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폴리선 편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선 객체 그리기 1 시간에는 폴리선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었고요. 그래서 예쁜 어항은 아니었군요. 폴리선을, 곡선을 만드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폴리선 편집을 이용해서. 폴리선 편집 명령어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듯이 메뉴를 수정, 객체, 폴리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바로 클릭해가지고 폴리선 편집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본, 홈, 수정, 폴리선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기보다는 P 에디트라고 쓰거나 아니면 P2라고 쓰고 엔터 치시면 바로 폴리선 편집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이라 하면 폴리선을 결합하는 작업과 선이나 홀을 폴리선으로 변환하는 작업 등에 사용하는데, 폴리선을 더블 클릭해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폴리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폴리선 이러한 그 그립이 이렇게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폴리선 에디트를 안 치고 그냥 이 그립을 더블 클릭해도 타닥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폴리선을 편집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닫기는 열린 폴리선을 닫는 명령이고요. 열기는 닫힌 폴리선을 열어주는 명령입니다. 결합은 폴리선과 선과 호 등을 단일 도면 요소로 결합하는, 한마디로 묶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 얘기하면 그룹핑하는, 그룹으로 만들기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폭은 폴리선 세그먼트, 폴리선의 각 엘리먼트의 폭을 지정하는 것이 폭이고요. 폭을 두껍게 하면, 폭을 이제 W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W로 되어 있을 텐데, 폭을 이렇게 두껍게 하면 폴리선의 두께가 되게 두꺼운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만들. 여기서 그냥 선이라고 안 그러고 폴리선이라고 한 이유는 선이 여러 개가 있다 해서 폴리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폴리가 중합이란 뜻이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뭐 이런 것들 다 중합체에 해당되는데 다양한 것이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세그먼트나 다양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폴리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폴리선의 정점을 편집한다든지 맞춤, 스플라인은 폴리선을 아주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형시켜, 처음에 폴리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폴리선 에디트를 더블 클릭해서 변환을 스플라인이 S일 거예요, 곡선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폴리선 편집 명령의 기능 중에 하나가 스플라인이 곡선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곡선화된 폴리선을 직선으로 변환, 이거 역이죠, 여기에. 이걸 비곡선화를 치시면 다시 역으로 직선으로 변환되고요. 선 종류를 생성하고 폴리선의 정점 순서를 반전시키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폴리선 편집 명령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X 표시키를 다음 이전 정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다음이고요. 끊기는 지정한 두 정점 사이의 모든 세그먼트의 정점을 삭제하고 정점 편집 모드를 복귀하는 게 끊기. 삽입은 폴리선에 표시된 정점 다음에 새 정점을 추가하는 것이 삽입입니다. 이동은 표시된 정점을 이동시키는 기능이고요. 폴리선을 재생성하는 기능도 있고, 직선화, X 표시키를 다른 정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표시된 정점의 위치를 저장하는 옵션이 있고, 접선은 이위의 곡선 마침에 사용할 표시된 정점의 접선 방향을 부착하는, 나가기는 정점 편집 모드를 종료하는 나가기 명령이 있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예시 자료로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직접 오토캐드를 열으실 수 있는 분은 열어서 저와 똑같이 이렇게 폴리선을 한번 만들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카피잉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요. 선을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 후 맞춤선으로 변경. 그러니까 선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폴리선을 먼저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P 라인을 이용해서 P 라인 엔터를 치시고요. 선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옆에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복사를 하면 위에 게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얘를 맞춤이라는 F 명령을 치게 되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맞추게 곡선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폴리선을 이렇게 옆에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위에 거를 1번이라고 써 있는 거를, 얘는 맞춤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3번은 스플라인하고 S를 치게 되면요, 이 곡선으로 아주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하는 것이 스플라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복사 명령하기는 우리 많이 했었지만 카피 또는 CP라고 치시고 여기를 엔터 치시고 기준점을 이렇게 하나 정해주면 계속 복사가 여러 개가 수십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시켜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클릭하고 복사 기준점을,
기준점을 여기로 선택해 줬죠. 기준점은 이제 선택하고 싶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선택해주고 복사할 곳으로 마우스를 드래깅해서 갖다 놓으면 복사는 이루어지고요.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폴리선 편집해야 이렇게 1번, 2번, 3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폴리라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폴리선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 중에 속이 채워진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라는 명령을 치거나 아니면 S5를 입력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요, 속이 채워진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점 1을 지정해 주고요. 두 번째 점을 점 2를 지정해 주고 순서대로 하는 거죠. 1번, 2번. 세 번째 점을 점 3을 여기를 지정해 줘야 돼. 네 번째 점을 점 4.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속이 이렇게 채워져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지그재그로 이렇게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 이런 식으로 2번을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식으로 지그재그로 속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를 여러 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주는 걸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속이 꽉 차게 되는 순서를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 채워진 다각형을 그릴 때는 솔리드 명령을 치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에 속이 채워진 다각형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속 접근 막대를 신속 접근 막대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건 신속 접근 막대인데 여기 클릭해서 메뉴 막대 표시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고 나오죠. 이 부분 명령창에 메뉴바를 입력해도 되죠. 새 값을 0에서 1로 입력해도 메뉴 막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폴리선 편집 명령에 메뉴 막대를 항상 꺼내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은 여러 개의 폴리선을 하나로 합치는 명령이 있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을 실행한 후에 다중 선택 모드를 다중은 멀티폴이라고 해서 M을 입력 후 엔터를 치시면 여러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죠. 여러 개의 여러 명령을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각 객체를 차례대로 선택하고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치시면 돼요. M을 치신 다음에 이 각자의 거를 선택해 주시고 다 선택이 끝나면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플라인 변환 정밀도를 입력하시는데 결합 옵션을 입력하고 J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시고 결합 퍼지 거리를 0을 입력 후 엔터를 치시면 요 사이의 거리가 0으로 이렇게 해서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를 클릭하여 폴리선 편집 명령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결합 퍼지 거리가 0으로 되게 되면 객체를 M을 멀티플을 선택해서 다중 모드로 다 4개를 선택해 준 다음에 결합 퍼지 거리를 100으로 선택해 주면 이게 좀 이렇게 더 벌어지죠. 이렇게 0으로 했을 때랑 좀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합 퍼지 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도면 영역의 크기나 도면의 상태에 따라서 퍼지 거리의 값은 다르게 입력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100을 했는데 안 되지 할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 영역의 사이즈를 보시고 이 숫자는 알아서 가감해서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폴리선 편집 명령 중에 열린 객체를 닫힌 객체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우선 폴리선 편집 객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 값을 입력해 정밀도 값을 15를 입력 후 엔터를 클릭하시고 닫기 옵션을 선택한 C 입력 후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부분을 전밀도를 맞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부분을 닫기를 이렇게 바꿔준다. 이런 그릇을 그려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 폴리선 편집 명령에 열린 객체를 닫힌 객체로 변경하기 명령 수행 상태에서 한번 클로즈 시켜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열린 객체를 닫힌 객체로 변경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객체를 폴리선으로 변환해 다양한 조각의 포인트들과 포인트 연결선들로 분해된 모습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변해서 각 조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위치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의 분해선들을 이렇게 나눠진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선 편집 명령 중에 객체의 분할은 이제 명령 그리기 전 등분할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디바이드 명령어를 입력하고 등분할 객체, 먼저 디바이드하고 엔터를 치시고요. 이 1번, 2번 방법도 있지만 3번 방법으로 디바이드 치시고 엔터 치시면 등분할 객체를 이 부분이 등분할 객체죠.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시고 세그먼트 엑스를 5개를 지정했네요. 그러면 블록 B 입력해서 실행 종료. 그러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5개를 이렇게 분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폴리선 편집을 해서 분할을 시키는 예가 되겠고요. 폴리선 편집 명령의 편집 좀 전에 점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DDP 타입이라고 명령어를 키인하고 원하는 점 스타일 및 점 크기를 선택해 DDP 타입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디바이드 아까 점을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전에 얘는 점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X로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해서 X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러면 동그란 거에 X니까 네, 이 부분을 선택해서 DDP 타입을 놓으시면 점 스타일을 그런 식으로. 왜 이걸 점 스타일을 자꾸 바꾸냐면 만약 이 점 스타일로 선택이 돼 있으면 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선 위에 이렇게 있어봤자 점이 어떻게 디바이드 됐는지 점 스타일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선에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점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점 스타일을 좀 키우는 게 되겠죠. 길이 분할 명령이 있는데 매주어 명령어 입력해서 등분할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매주어는 요 MEASURE 하고 엔터 치시고요. 등분할 객체를 이렇게 딱 선택해 주시고요. 세그먼트의 길이를 세그먼트의 몇 미리로 분할할 건지 길이를 지정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5mm다 그러면 5mm에 맞춰서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잘리는 거죠. 네, 이런 것이 길이 분할 명령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또는 렉탱그 엔터라고 치시면 이 명령어가 먹습니다. 렉탱 또는 요즘에는 REC라고 쳐도 명령어 먹는 컴퓨터를 봤습니다. 그리기 패널에 그리기 직사각형으로 명령어 수행 상태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입력 명령에 렉탱글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직사각형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명령은 두 꼭지점 지정에 의한 사각형 그리기 점 1번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예.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을 해주고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번째 구석점을 지정해 주거나 만약 여기가 0,0이면 여기는 100,100으로 좌표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좌표를 지정해 주시는데 마우스로 원하는 지점까지 가시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예. 잘 안 보여서 다시 쓰게 되면 100,100으로 직접 써주서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마우스로 원하는 곳까지 드래깅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직사각형 명령은 못따기 처리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고, 못따기는 챔퍼라고 얘기를 하죠. 못따기는 챔퍼라고 치시면, 또는 C 엔터 치시면 직사각형의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지정해주는, 여기에 지금 25로 입력해줘. 이 못따기 거리가 25를 입력해준 거지. 두 번째 못따기 거리도 25라 이렇게. 처음에 직사각형을 좀 크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못따기를 해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사각형의 x 길이는 300mm고 y 길이는 200mm인 200 x 300mm짜리 직사각형을 그리신 후에 첫 번째 못따기 거리가 25, 두 번째 못따기 거리가 25인 못따기를 수행할 수 있게 거리를 지정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못따기 두 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 못따기를 이용한 거, 제가 좀 착각했는데, 못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직사각형 그릴 때 못따기 된 직사각형을 그리는 예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25 이렇게 입력하고, 첫 번째 구석 지점을 지정해주고, 두 번째 구석 지점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300 입력을 하는 이러한 순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못따기 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그려서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못깎기 처리된 직사각형 그리는 방법인데, 직사각형 명령을 직사각형 렉탱글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 엔터를 치시고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해 주죠. 여기. 또는 못따기. 근데 여기 이걸 하라고 한 거로 못따기를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못따기 C를 지정해 준 후에 R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직사각형의 첫 번째 못깎기 반지름 지정에 반지름 R을 25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못깎기 F를 지정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고 R을 지정해 주시고 25를 입력하고, 두 번째 구석점을 지정해 주고, 또는 이거 50, 여기서 한쪽 모서리 위치 50, 100을 입력해 주고요. 두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영역, 여기에서 상대좌표 302, 상대좌표는 골뱅이를 치시고 해야 되죠. 치수에서 상대좌표 골뱅이 300, 200, 이 x좌표가 300이고 y좌표가 200이고요. 못따기 반지름이 25인 못깎기 된 처리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저는 쓰기보다는 저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직접 못깎기 명령을 수행해서 R값이 25인 못깎기를 하는,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각형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은 폴리곤이라고도 쓰죠. 그래서 다각형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다각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이 있습니다. 다각형의 이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으면 원에 내접하는 거를 그리시면 되겠고요. 치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은 폴리곤이니까 폴리곤 엔터 치시고 다각형의 개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각형 한번 그려보시는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넛은 아까 그렸던 스캠퍼의 엘리미네이터, 이 엘리미네이터 때문에 개발된 예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명령어는 DONUT, 도넛하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도넛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부 지름, 도넛 명령을 치신 다음에 도넛의 내부 지름 값을 40을 입력해주고 외부 지름을 80을 입력하면 도넛 모양이 되는데, 내부 지름을 0으로 선택하고 외부 지름을 80으로 연결하면 엔터 치시면 치수 입력하시면 도넛이 속이 꽉 찬 솔리드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을 한번 유념하시고 도넛을 만드는 것을 실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곡선 객체 그리기 1 시간에 이어서
폴리선 그린 것을 폴리선 편집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보았고요. 직사각형 그리기 명령에 직사각형을 직접 그리는 것과 못따기, 못깎기가 된 직사각형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각형 그리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형을 직접 그려서 폴리곤에 대해서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이고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이 있으니 다각형의 치수를 보시고 내접하는 것을 선택할지 외접하는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셔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도넛 그리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넛의 바깥 지름과 내부 지름을 0으로 놓으면 도넛이 솔리드 형태로 속이 꽉 찬 도넛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명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명사들이 이야기했던 명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캐드 기초나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익히는 이유는 우리 한번 태어났는데 세상 움직이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나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명사들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신이 큰 세상을 움직이는 큰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을 믿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있는, 그리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도록 하고, 이런 바람과 기대 속에 오늘 오토캐드 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제 수업 들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